자,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키움증권이고 영웅문 HTS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은 추세의 방향이라든지 추세의 각도,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서 이평선들이 모아졌다가 벌어지고 그에 따른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으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지와 저항,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가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조지표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HTS를 실행을 시키면 이게 기본 차트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상단을 보면 종가 단순 50, 20, 60, 120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평 종류를 저는 이제 지수라고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이게 뭐냐면 5일 2평, 10일 2평, 20, 60, 120 이렇게 이평선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 설정을 할 때 다른 것들은 좀 잘 보진 않고 이 5일선과 21선 좀 두 개를 좀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선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두껍게 확인할 때 조금 잘 보이도록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도 마찬가지로 EPT로 해주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보는 게 이제 장기 이평선들인데 이렇게 보면 121선 이후로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41선과 481선 이 두 개를 더 추가를 하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클릭을 하고 지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가격이라고 쳐주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위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래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를 아래에 나왔기 때문에 위로 끌어올려 놓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면 다음 지표와 공유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종목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인 설정에서 241선과 481선 나머지는 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두 개만 남겨놓도록 할 겁니다. 241선은 검정색으로 EPT, 481선은 조금 보기 쉽게 하늘색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EPT 이렇게 확인. 잠시만요. 이거 마찬가지로 종가 지수, 이평 지수 이렇게 해주시고 보면 이렇게 보여지실 텐데요. 네,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같은 경우는 2년 평균선,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고 나머지는 좀 자세히 보시면 5일 이평선, 10일, 그다음에 20일, 60일, 120일, 240일, 480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평선은 어떻게 그려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평선들은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은 말 그대로 5일치, 5일 동안에 있었던 캔들의 종가의 합 나누기 5 했을 때 각각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 값들을 점을 찍어 보면은 점을 찍었던 것들을 예를 들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일치의 종가의 합을 5로 나눴을 때 각각 찍히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값이 이평선이거든요. 11선은 또 10으로 나눴을 것이고요. 20일치 종가의 합 나누기 20일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면 60일, 120일, 240일, 480일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걸로 우리가 주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추세의 방향은 알 수 있죠.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추세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특히 장기 이평선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우상향 추세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긴 추세를 볼 때 쓰는 것이고요. 단기적 추세를 볼 때는 이 21선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21선의 방향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살짝 아래로 꺾여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목을 조금 단기적으로 단타 개념으로 혹은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를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요. 예를 들어 5일선, 이 색깔은, 이 보라색 선이 5일선이죠.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는 보통 5일선 매매라고 해서 급등주들, 약간 급하게 주가가 오를 때는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날 5일선을 터치하고 이 5일선의 이 봉이 중심값을 이상 장악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한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느냐 라고 하면, 이 캔들이 5일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럴 때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5일선이 깨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날이고, 더 확실하게 깨진다는 이날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이,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5일선이 지나가는 방향은 현재 이렇게 되고 있었고, 이 봉의 중심값이 이 5일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온 겁니다. 이날. 보통 그래서 이럴 때 다 팔고 나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본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완전히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날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매매라고 해서, 아까처럼 만약에 동일하게 이럴 때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21선이 완전히 이탈되는 이날 매도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21선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날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21선을 처음 올라타는 날,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의 폭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이날이 되겠네요. 21선을 처음 올라탄 날, 그리고 매수를 해서 한 번도 21선을 깨지 않고 홀딩을 하면 이렇게 길게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날 매도를 했겠죠. 이런 식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어떤 보조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도 유추를 좀 해볼 수 있고, 수렴과 발산이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오르면서, 이평선들이 점차 보시면 이렇게 벌어졌던 이평선이 다시 점차 모이는, 이거를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각자 이평선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여기는 더 마찬가지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발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 발산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매수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주가는 이 이평선들을 향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려왔던 어떤 그런 주가가 이평선하고 벌어지게 되면 다시 만나러 가는 어떤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1년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1년 평균선과 이렇게 멀리 벌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럴 때처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맞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에 이걸 유출해 보자면 이 주가는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현재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도 옆으로 횡보만 계속 해줘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볼게요. 그 사이 이 이평선들도 똑같이 따라서 올라올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 2년 평균선 역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지겠죠. 이런 각도로. 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코스닥의 어떤 시총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이렇게 급하게 내려와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평선들은 벌어지게 되면 다시 좁혀지고, 또 좁혀졌으면 다시 벌어지고 하는 이런 수렴과 발산을 계속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이란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평선들이 아까 전에 21선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요, 이 주가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과 모든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21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올라가더라도 이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이 21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21선이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주고, 또 반대로 내려올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는, 좀 확대해서 볼게요. 내려올 때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모두 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죠.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을 때는 이 모든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 20일 이평선에 맞고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려고 했다가도 여기 21선 맞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거를 간신히 뚫어도 또 그 다음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고 또 다시 내려오고, 계속 다 저항이 걸리는 어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평선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걸 돌파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1년 평균선을 맞고 여기서 올라갈 듯 했다가 또 맞고 다시 내려오고, 한 번 더 맞고 내려오고, 이렇게 이평선들이 저항의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지와 저항, 어떤 이런 것들을 유추를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해 온 것 같은데요. 어떤 주식은, 특히 차트는 모든 게 다 복합적입니다. 뭐 이동평균선만 맹신해서도 안 되고, 차트 어떤 다른 보조 지표들을 맹신해서도 안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정도만 놓고 봐도, 좀 심플하게 이 정도만 놓고 봐도 충분히 매매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공부하시다 보면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어떤 뭐 엔벨로프, 그다음에 뭐 무슨 뭐 RSI를 뭐 이용한 기법, 무슨 기법,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조금 초심자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기법들이라든지 보조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한 매매를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접근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 나중에 헷갈려질 수도 있고, 사실은 보조지표들은 정말 보조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실 때 그 보조지표로 기준을 잡으시는 거는 나중에 오히려 더 그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고 힘들게 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우선 알고, 제가 다음에 이제 준비할 것들은 조금 정말 핵심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기본 중에 기본, 완전 기초,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고, 나중에 진짜 주가가 이동되는 진짜 원리, 매집을 하고 시세를 내고 어떤 이런 진짜 원리들을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다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거 보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천천히 보면서, 그리고 또 자주 보면서 익혀두시면은 나중에 충분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